오늘 새벽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안모 씨는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말 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병원 허가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이유를 들어 첫 번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인근에서 윤 씨를 체포해 현재 서울 동부지검 청사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대표를 맡으며 회사 돈을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또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 절정의 아이돌 그룹 멤버, 또 인기 드라마 배우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유천 씨는 지난 2004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는 등 연기 활동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주점 종업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들을 맞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듬해 8월 군 대체복무를 마친 뒤 돌아온 박 씨는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지만 과거처럼 큰 인기를 얻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과거 연인 황하나 씨와의 마약 투약 의혹이 최근 불거지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3년 만에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박유천 씨. 경찰의 공개 수사를 받으면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지만 도정 업무 복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는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목과 허리 등의 디스크 증세가 치료해도 낫지 않아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자정 구속 기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앞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신분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채 계속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어두운 사건, 사고 뉴스가 유독 많지만 훈훈한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버스 운전기사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로 구해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안, 노란 가방을 든 남자가 뒷문 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버스 운전기사가 달려가 남자가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합니다. 한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 남자는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엔 부축을 받아 버스에서 내릴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호흡이 멈춘 20대 청년을 살린 대전 108번 버스 운전기사 원용덕 씨. 심호흡 한 번 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우고 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반발과 각종 소송이 얽혀 있어서 마무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법정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고 그 결과는 허가 취소였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허가는 취소했지만 헬스케어 타운을 열기 위한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우회 투자 논란이라든가 또는 그 개설 허가 핵심 요건인 유사 의료 행위 경험이 전혀 입증된 것이 없다거나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터기 때문에 개설 허가 취소는 너무 이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허가 취소는 났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병원 측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발과 소송이 뒤엉킨 영리병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대기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여수산업단지 등 235개 기업과 짜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에는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포스코 계열 SNNC, 대한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한화케미칼과 LG화학, SNNC 등 6개 기업과 4개 측정 대행업체를 먼저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는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즉 5G 서비스가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아직 먹통인 곳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동통신 업계는 가입자 끌어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에 가입한 김찬빈 씨. 게임과 초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을 좀 더 빠르게 끊김없이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런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다 보니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5G 신호가 없는 곳은 기존 LTE로 전환하도록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신호도 잡지 못하는 먹통 상태가 빈번했습니다. 좋은 기술이고 신기술이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샀던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사용이 안 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이르면 오는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가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년가량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망 구축과 콘텐츠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업계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지원금을 살포해 이용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만 원대 5G 단말기에 지원금이 90만 원가량부터 4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든가 뭐 보조금 그런 거를 좀 더 실어가지고 많이 이제 통신사마다 이렇게 지원금 많이 풀어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5G 관련 과열 경쟁과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조업 일수가 줄고 르노 삼성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 실적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4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데다가 르노 삼성이 부분 파업을 단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수 판매 역시 조업 일수 감소와 수입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5.7% 하락한 15만 6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판매 증가로 지난해보다 45.9% 증가한 1만 3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조업 일수가 줄고 르노 삼성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3.3% 줄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뉴스가 많은 날에는 리조트와 콘도의 카드 결제 매출액이 급감하는 대신 세탁소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 뉴스가 많은 날 리조트와 콘도 매출액은 36% 급감했고 놀이공원도 35% 감소했습니다. 영화와 공연장, PC방, 특급 호텔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세탁소는 미세먼지 뉴스가 많은 날 매출액이 40% 늘었고 화원이나 이비인 훅과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도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8도까지 올랐고요. 부산 해운대는 26.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울릉도 13도, 평양 1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 23도, 강릉도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